한눈에 10만 주가 들어오는 일본 제일을 자랑하는 메와림이 우거진 미나베의 구릉지대를 미나베가와가 흐릅니다. 그 미나베가와를 따라 거슬러 올라가면 머지않은 곳에 K부락이 있습니다. 그곳은 사람 3에 원숭이 7이라고 불리며 멧돼지가 백주에도 노상을 거닐고 있다고 하는 산골 촌락입니다. 이곳에 Y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 마을의 총회의원의 자제였으나 미나베 공립농학교 재학 중에 마스타키의 감화를 받아 졸업 후에는 소학교 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꿈에 그리던 교사 생활은 현실과 너무나 큰 차이가 있었으므로 그는 실망한 나머지 교사를 그만두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낮에는 아버지의 농사일을 돕고 밤에는 10km나 떨어진 마스자키가 경영하는 미나베루 오토 학원에 야하게 계속 다녔습니다. 그는 연학연수의 노력과 더불어 신앙의 뿌리도 깊게 내려 얼마 후에는 학원 뒤에 있는 태평양 기슭에서 마스자키로부터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는 세례를 받은 후 전도자가 되기를 희망하여 아버지에게 의논했으나 물론 아버지는 정면으로 상대해 주지 않았습니다. 촌회 의원까지 당선된 불악 유지의 자식이 근무하는 학교 교사까지 그만두고 무엇이 좋아서 기독교의 목사가 된다는 거냐? 상경하고 싶으면 내 멋대로 해라. 그 대신 학자금은 한 푼도 못 보낸다. 는 아버지의 말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고 마침내는 상경하여 간다에 있는 영어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물론 아버지는 한 푼도 송금하지 않았습니다. 학자금, 생활비 조달을 위해 아침에는 우유 배달, 저녁에는 석간 신문 배달 등의 노동으로 학업을 계속하다가 그는 영양실조와 과로로 가슴을 앓는 몸이 되어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무슨 낯으로 돌아왔느냐, 그 예수교는 접어치웠느냐 하며 그를 hil문했습니다. 어머니는 Y에게 얘야, 아버지 앞에서만이라도 그만뒀다고 해라 하고 달랬으나 Y는 듣지를 않았습니다. Y는 기독교 신앙 때문에 집에 발을 들여 놓을 수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그는 그의 집에서 2km나 떨어진 온보오고야라고 불리는 작은 헌집을 수리해서 그곳에 기거하며 자취로 요양생활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이 집은 옛날에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들의 화장을 위해 만들어진 집으로 말이 집이지 바깥이나 다름없는 집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차마 그대로 볼 수가 없어서 재차 부자 간의 화해를 꾀하려 했으나 기독교를 버려라, 못 버립니다. 의 외고집으로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소학교 선생을 하고 마을의 청년 단장까지 지낸 그가 예수교를 믿어 국적이 되다니 하고 마을 사람들까지 그를 미워했습니다. 그즈음 일본은 차차로 궁극적인 색채가 짙어져 중등학교에도 배속 장교가 배치되고 청년학교는 군대의 예비훈련 기관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마을 사람들의 박해와 멸시에 과감하게 맞서 나가고 있었으나 이를 보다 못한 마스자키는 차를 준비해서 어느 날 그를 데리러 갔습니다. 그는 선생님께서도 전에 이즈모 지방에서 박해를 받으시면서 도망치시지 않고 전도하셨다고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곳을 물러나면 K마을 전도의 기점이 그만큼 후퇴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생님, 어른들은 이러쿵저러쿵 시비가 많지만 마을 어린이들은 매일같이 제 이야기를 즐겨 들어줍니다. 그러므로 저는 어린이들을 위해서도 여기에 머물겠습니다. 하고 말하며 오히려 마스자키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창문에다 찬송가를 베낀 신문지를 바르고 가는 막대기를 지휘봉으로 삼아 어린이들에게 가르치며 때로는 성경 말씀을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생활이 2년 정도 계속되는 동안 그 일로 인해 조금씩이나마 K부락의 어린이들에게는 신앙이 키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후두결핵과 장결핵으로 눕게 되어 그의 몸은 급격하게 쇠약해져 움직이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1937년 6월 4일 밤의 일이었습니다. 그의 누이 동생 케이코는 자기 집 봉당에 손을 짚고 사정을 하였습니다. 아버지, 오빠가 아무래도 걱정스러워요. 한번 가봐 주세요. 하고 아버지에게 사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바보 같은 자식 하고 주기 어린 큰 소리로 고함을 질렀습니다. 케이코의 동생 티코도 이것을 보고 아버지, 오빠는 이제 다 틀렸어요. 빨리 가보세요. 하며 둘이 울면서 간청하였습니다. 그 탓이었는지 그날 밤 모두가 잠든 11시가 지나 Y의 아버지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온보고야에 가보았습니다. 2년 만에 부자의 대면이었습니다. 벌써부터 후두 결핵으로 앓고 있는 Y 청년은 이제는 쉰 목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시시각각으로 임종이 다가오는 자리에서 Y는 아버지에게 화사한 웃음을 보냈습니다. 그 평화스럽고 온유한 웃음의 모습, 목소리를 내지 못해 손만을 조금씩 흔들었습니다. 아버지의 가슴에는 저도 모르게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용서하지 못했던 과거가 후회스러워 아버지는 불현듯 아들의 손을 꽉 잡아당겼습니다. 녀석아, 이 애비가 잘못했다 하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쁜 듯이 고개를 끄덕인 그가 무엇인가 말하고 싶은 듯 입술을 놀리기에 동생 케이코가 눈치 빠르게 성경에 종이를 받쳐 연필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천천히 천국으로 승리의 개선, 할렐루야 라고 그 종이 쪽지에 쓰고는 웃으면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아버지는 그의 시신을 부둥켜 안고 대성통곡을 하며 와이야 용서해다오. 이렇게 굳은 너의 신앙을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너를 죽이고 말았구나. 와이야 용서해다오 하며 회한의 눈물을 뿌렸습니다. 이제 차차 날이 밝아 동이 틀 무렵 그는 결연히 일어서 이제까지 내 자식이 목숨을 걸고 지켜온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지내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가진 모양으로 괴롭혀 오던 처지라 아무리 생각해도 마스자키 선생 면전에 체면이 서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마스자키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마스자키 선생님이십니까? 저는 케이브락 촌장입니다. Y 청년이 어제 밤중에 죽었습니다. 어떻게 선생님께서 기독교식 장례를 치러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버지의 부탁을 받은 촌장이 대신 전화를 한 것입니다. 마스자키는 자기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촌장님, 그게 사실입니까? 기독교식 장례를 한다고 A씨가 말하던가요? 하고 반문했습니다. 그는 곧바로 달려갔습니다. 그가 온보고야에 와보니 그 고장 목수들이 기독교인의 관을 짜면 연장이 부정해진다고 겁을 먹고 관을 준비해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난처해진 그는 국리 끝에 소학교 학생들이 쓰고 있는 공장용 톱과 대패를 빌려서 4시간이나 걸려 관과 묘포로 사용할 십자가를 만들었습니다. 꽃과 십자가로 장식된 관을 앞에 놓고 그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설교를 하고 그 불악이 생긴 이래 최초로 기독교식 장례를 치렀습니다. 기독교라면 덮어놓고 싫어하던 마을 사람들도 그 장례식에 참석하여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 후 얼마 안 있어 Y씨 가족 모두가 기독교를 믿기로 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1947년 12월 30일의 일이었습니다. 이번에는 K마을 소학교 교장이 마스자키를 찾아와 마을 사람들이 모두 크리스마스 행사를 하고 싶어 합니다 하면서 간청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크리스마스 트리로 사용할 전 나무는 워낙 산촌이라 아주 훌륭하고 호화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거기에다 어린이들이 정성 들여 만든 종이약과 별과 여러 가지 장식에다 마을 사람들이 정성 들여 만든 떡과 과자들을 갖추어 참으로 즐거운 크리스마스 축하 잔치였습니다. 해가 바뀌어 정월 초부터 이웃마을 T 소학교에서는 순 기독교식의 합동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전 불황민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된 세 쌍의 결혼식은 마을 사람들에게 있어서 진귀하기만 한 예식이었습니다. 마스자키는 그 준비의 시작부터 집례 절차 일체를 담당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각자 준비해온 쌀과 팥으로 세계항을 지어 축하 연회를 배설하고 신랑 신부들을 진심으로 축복했습니다. 이것이 지난 날에는 마스자키나 그의 동지들이 집 추녀 밑에 들어서는 것조차 거절하고
Y 청년에게 오물과 솥똥을 집어던지던 K 마을과 T 마을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화선지에 물이 스며들게 하듯 복음을 침투시킨 데서 비롯된 것이며 마스자키나 그 동지들이 묵묵히 사랑의 봉사를 쌓아 올린 데서 오는 승리의 기록인 것입니다. 아호 추의 이야기. 그 지방 사람들은 마스자키를 일러 고모쿠다 선생이라고 부르는데 고모쿠다라는 말은 쓰레기통이라는 그 지방 사투리입니다. 가가와 도요이코는 어느 날 마스자키를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스자키 선생, 쓰레기통이라는 건 좋은 거죠. 만일 쓰레기통이 없다면 모두 곤란할 거예요. 마스자키가 경영하고 있는 로오토 학원은 성경을 배우는 것 이외에도 각자가 작정한 주제에 따라 제각기 연찬과 연수를 쌓도록 서당식 교육 방법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곳을 바보학원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유는 이 학원에 백치 소년이 한 명 있는 것을 안 근처 사람이 입구 문기둥에다 페인트로 바보학교라고 낙서를 했던 적이 있어서 그것으로 호칭이 되어 미나베의 명물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소년은 야마모도 추우이치라고 하는데 어렸을 때 뇌막염을 앓은 고아였습니다. 그는 음식을 아주 많이 먹는 데다 잠자리에 소변을 가리지 못할 정도여서 친척들도 정이 떨어져 내팽개쳐 걸식을 하고 있는 것을 마스자키가 자택으로 데리고 와 돌봐주기로 했던 것입니다. 데리고 온 그날부터 마스자키는 그 소년을 자기 잠자리에 재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야마모도는 이부자리에 큼직한 지도를 하나 가득히 그려놓았습니다. 이 아무 쓸모가 없는 백치 소년인 이 추우양 군에게도 남이 흉내내지 못하는 하나의 특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파리를 잡는 일이었습니다. 파리를 보자 정신박약자 특유의 불안정한 눈이 갑자기 번쩍이면서 파리를 지켜보며 왼손 오른손으로 겨냥을 하더니 재빨리 오른손 끝으로 탁 치자 파리는 백발백중으로 잡혔습니다. 아주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시험적으로 장작을 패도록 했더니 그 솜씨도 상당한 실력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스자키에게 배워서 추우양이 외운 것이 있다면 저 북방 얼음산과 또 대양 산호섬이라는 찬송가 한 장뿐인데 그는 그 찬송을 애교 있는 목소리로 늘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추우양 군이 와 있게 됨으로써 로또 학원은 바보학교라는 이름이 붙여지고 다른 청년들은 이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리하여 마스자키에게 추우양 군을 우리 학원에 출입시키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추우양 군을 놔두면 우리들이 나가겠습니다. 하고 항의를 했습니다. 어지간한 마스자키도 여기에는 괴로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하셨고 또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능한 7 청년과 백치 소년 한 사람과 어느 것을 택할 것인가. 결과는 7명의 유능한 청년들이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추우양 군이 외출해서는 밤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사방으로 수소문해 봤으나 아무 소식도 알 길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옛 방랑벽이 발동하여 그저 발길 닿는 대로 떠돌고 있지 않나 하는 짐작도 해봤습니다. 그로부터 수년 후 추우양 군이 어느 기범선에 따라다니며 일을 하고 있다는 풍문이 마스자키에게 들려왔습니다. 1939년 어느 날 웬 신사한 사람이 돌연 마스자키를 찾아왔습니다. 당신이 몇 년 전에 야다모도 추우이치라는 소년을 돌봐주신 마스자키 선생님이십니까? 아, 당신은 추우양 군의 소식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기범선을 타고 있다는 소식은 풍문에 들었습니다만 실은 그 추우양 군이 아주 훌륭한 공헌을 하고 죽었습니다. 이것이 추우양 군의 유품입니다. 그 신사는 그렇게 말하며 배에 타륜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추우양 군이 타고 있던 기범선의 선장이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을 이었습니다. 어느 날 기범선 고우주 마루는 화물을 가득 싣고 기슈 오하시항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출범 후 얼마 안 있어
폭풍우를 만나 신구 앞바다에 이르렀을 때는 아무리 해도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배 밑이 암초에 부딪히고 말았지요. 부서진 배 밑에서는 굉장한 물이 스며들어 아무리 배수를 해도 막아낼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어쩔 수 없다고 모두가 체념을 하고 있을 때 배 밑바닥에서 선장님, 선장님, 빨리 배를요 하고 손짓을 하면서 큰 소리로 외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아오추우가 아니겠어요? 이상하게도 그 후부터 물이 조금도 불어나지 않았습니다. 선원들은 다시 필사적으로 물을 퍼냈고 추우 양군은 배 밑 구멍으로 자기의 넓적다리를 내밀더니 필사적으로 몸부림치며 빨리빨리 배를 어서 육지로 대세요 하며 미칠 듯이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선원들은 정신없이 배를 움직여 간신히 육지로 대어 구사일생으로 살 수 있었으나 추우이찌는 가엾게도 넓적다리가 떨어져 나갔고 너무 많은 출혈로 상륙하기 전에 그만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마스자키는 학원에서 언제나 네덜란드에서 2개 붕괴를 막은 한스 소년의 미담을 청년들에게 가르쳐 주었고 아우추우 양군은 늘 나는 한스야 하고 입버릇처럼 말하더니 결국에는 그대로 치러냈던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아우추우라는 바보스러움을 놀림받고 그 아우추우가 자기 자신의 본명인 줄 알고 있던 야마모도 추우이찌. 물이 솟구쳐 들어오는 배 밑 구멍에다 헝겊이나 나무 대신 자기 육신의 일부로 막아 수명의 동료와 배를 구해준 야마모토 추우이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지금도 로또 학원 쿄다이소의 지붕 높이에 야마모토 추우이찌를 기념하여 그가 타고 있었던 기범선 코오주 마루에 타륜이 장식되어 있습니다. 그 후 이 선장이 사는 미에겐 쿠키 마치에 기독교 전도관이 세워져 마스자키도 때때로 초청되어 그곳에 집회를 인도했었습니다. 이소노 박사의 이야기. 1943년 11월 2차 대전도 서서히 패전으로 기울어져 가는 때에 기독교회는 외국의 스파이로 몰려 집회도 자유로이 할 수 없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마스자키는 늘 하던 대로 애용하는 망원경을 꺼내들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고 구약 시인 다윗이 노래한 창공의 밝은 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당시 그의 일거수일투족은 만인이 주시하는 표적이 되어 있었으므로 그가 망원경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은 적의 비행기에게 암호를 보내고 있음이 틀림없다는 식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와카야마 현병 사령부에 출두하도록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가 출두하자 아무 문초도 거치지 않고 다짜고짜로 담당 S상사에게 얻어맞고 걷어채이며 짓밟히는 폭행을 무수하게 당하여 그만 그 자리에서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군대에서 사람을 죽였다고 하면 시끄러우니 숨이 붙어 있을 때 어서 돌려보내자 하며 그를 돌려보냈습니다. 마사키는 그날 의식을 잃은 채 가족들에게 인도되었습니다. 자택에 돌려보내진 뒤에 의식을 회복했다고는 하지만 센다이에서의 순환으로 인한 그의 옛 상처는 이번 폭행이 계기가 되어 재발하고 말았습니다. 다른 데서는 찾아볼 수 없는 증상이어서 가까운 몇몇 의사에게 보였더니 그들로서는 어떻게 손을 댈 여지가 없다면서 사카이시의 이소노 박사라는 어떨는지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에 가족들은 이소노 박사에게 한가닥 희망을 기대하였으나 이소노 박사에게는 아무 연줄이 없었습니다. 마스자키에게 사사받고 있던 오오사카의 구라야스코는 이 소식을 전해 듣고 모모야간 사부로 부부의 소개로 곧 사카이시의 이소노 이비 의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이소노 선생님, 평생의 소원입니다. 마스자키 선생님이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선생님께서 살려주세요. 네? 마스자키 선생님이 위독하시다고요? 아, 저 미나베의 마스자키 선생 말씀이요? 그거 큰일이로군. 하고 이소노 박사는 황급히 따라 나섰습니다. 박사는 친구인 천문학자며 이학 박사인 야마모토 가즈키요에게
일찍부터 마스자키의 훌륭한 인격과 헌신을 전해 듣고 한 번도 만난 적은 없었으나 마음 깊이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이소노 박사는 소식을 듣자 가장 능숙한 간호원 2사람을 데리고 당시 교통이 그리 불편한 중에서도 100km가 넘는 길을 멀다 않고 미나베 읍으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뜻밖의 왕진에 놀란 마스자키를 면밀하게 진찰하고 수행한 간호원에게 수술 준비를 하도록 했습니다. 몹시 쇠약해진 마스자키에게는 전신 마취가 어려워서 국부 마취로 수술을 시작했습니다. 병명은 만성 중이염이었으며 수술은 3시간 반이나 걸렸습니다. 이러는 동안에 마스자키는 침대 위에 엎드려 고통을 꾹 참으며 십자가 위 주님의 고통을 생각했습니다. 그 후에도 이소노 박사가 4번이나 왕진 치료를 해주어서 마스자키의 상처도 기적적으로 완치되어 갔습니다. 이소노 박사와 마스자키에게 얽혀있는 에피소드를 2가지만 소개하려 합니다. 마스자키는 이소노 박사의 이러한 친절에 너무나 감동하여 박사의 마지막 왕진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마움에 가슴이 메어 눈물을 글썽이면서 머리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박사는 마스자키의 말하려 하는 것을 재빨리 눈치를 채고 마스자키 선생님, 만의 일이라도 사례에 대한 말씀이라면 조금도 염려 마십시오. 선생님은 하나님의 귀중한 그릇입니다. 이 이소노의 기술이 다소라도 힘이 되었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저는 그것만으로도 큰 영광입니다. 하였습니다. 마스자키가 내미는 사례를 박사는 한사코 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미나베 읍에 사는 하마다 다스오 화백과 마스자키와는 화가로서 서로 존경하는 사이이며 마스자키도 뛰어난 그림 솜씨를 갖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하마다 화백을 방문한 일이 있었습니다. 화백은 화실에서 자신의 회심의 작품을 들여다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 그림은 거대한 바위에 거친 파도가 부딪히는 웅장한 그림이었습니다. 마스자키도 이 작품의 앞에 서서 넋을 잃고 들여다보다가 그 그림의 제목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화백은 이소노 이와오, 즉 바닷가의 거함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마스자키는 돌연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하마다 선생님, 너무 죄송스러운 부탁입니다만 이 그림을 저에게 팔아주시지 않으시렵니까? 실은 제 목숨을 건져주신 이소노 박사에게 사은의 표시로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 그럽니다. 박사님에게 진찰비의 일부라도 하는 생각에서 제 부친에게서 받은 갑옷격인 명도를 팔아 작은 성의이지만 하고 내놓았더니 박사님은 그것을 그대로 이것은 제가 드리는 무난 선물입니다 하시며 제 아내에게 돌려주시고 말았습니다. 이소노 박사는 그 이름 그대로 큰 바위의 그림을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잠자코 듣고만 있던 화백이 말했습니다. 모처럼의 마스자키 선생의 청탁이지만 이 그림을 어느 분에게도 팔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으로부터 제발 팔라는 부탁을 받았으나 모두 거절했습니다. 이 이유는 그림을 내놓고 싶지 않아서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선생님 말씀은 참으로 아름다운 미담입니다. 선생님이 완쾌하신 축하 기념으로 이 그림을 선사하겠습니다. 또 이 그림을 선생님에게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 그림은 당시의 시가로 3,000엔은 받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마스자키는 너무 기쁘기도 하고 송구스럽기도 하여 집으로 달려가 부인에게 오늘 엄청난 일이 있었다고 하며 그날의 경위를 설명하니 부인은 참 당신도 하고 말을 주고받을 즈음에 마스자키를 뒤쫓아 하마다 화백은 50호의 대작인 그림을 들고 왔습니다. 마스자키는 그 그림을 교통사정이 곤란한 그곳에서 애를 써 자신이 직접 날라다 사카이시의 이소노 박사 댁의 응접실에 걸어 놓았습니다. 그것은 전쟁 중에 화재로 소실될 때까지 사랑의 표징으로 많은 사람에게 감명을 주었습니다. 1946년 신년 벽두에 전쟁으로 한동안 중단되어 있던 이에스도모 동계 수련회가 가가와 도요이코를 중심 강사로 하여 니시노미야시 이치바쿠 료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완쾌한 마스자키도 강사의 한 사람으로 불려 참석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두 사람은 전시 중에 모진 박해 속에서도 견뎌낸 모습을 서로 볼 수 있게 되었음을 기뻐하면서 그날 밤을 한 잠자리에서 쉬었습니다. 마스잡기는 자리 속에서 그동안에 앓던 이야기, 이소노 박사의 호의 등을 낱낱이 이야기했습니다. 마스잡기의 말을 조용히 듣고만 있던 가가와가 소리 없이 훌쩍이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마스잡기 선생, 오늘 내가 강연할 때 쓰던 붓과 먹이 2층 회의장에 있으니 좀 갖다 주구려. 나는 이소노 박사에게 고맙다는 인사의 표시로 뭘 하나 써드리고 싶소. 낮에 쓰면 여러 사람에게 알려지기 쉬우니 사람들이 없는 지금 씁시다. 하면서 가가와는 장옷 위에 오발을 걸치고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나날이 새로워지리라. 이소노 이와오 선생님에게 가가와 도요있고 라고 썼습니다. 쓰고 나니 시계는 2시를 가리켰고 그 글의 곳곳에도 눈물과 콧물이 떨어져 글자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즉 이것을 가리켜 가가와 도요이코의 눈물 자국의 절구라고들 합니다. 마스잡기 부인. 마스잡기는 그때 농촌 순회 강사로서 가가와 도요이코의 지도 밑에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강연을 거듭하느라고 집을 비울 때가 많아서 늘 부인이 집을 지키기 마련이었습니다. 이 집이 남다른 것은 자살미수, 정신이상, 동반 자살을 꾀하다 죽지 못한 사람, 알코올 중독으로 주사가 심한 자, 요양 환자 등등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는 사람들을 부탁하는 대로 보호해 주었기에 표현하기 어려운 많은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하면 어느 날 마스잡기는 다른 데와 마찬가지로 여행지에서 돌아갈 날짜와 시간을 전보로 알렸습니다. 그런데 늘 기뻐서 반색을 하며 마중 나오는 부인의 모습이 항구 부두에서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마스잡기는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집으로 돌아가 여보, 내가 왔소 하고 소리를 쳤으나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상해서 안방으로 들어가 보니 부인은 이불을 푹 뒤집어 쓴 채 얼굴을 내밀지도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소? 하고 되물어도 대답이 없어서 부인의 얼굴을 들여다보니 오른쪽 뺨이 퉁퉁 붓고 이도 2개가 부러져 있었습니다. 마스잡기가 없는 동안 늘 돈을 구걸하러 오던 A가 찾아와 부인을 향하여 마누라 이것 좀 빨아주게 하고 마치 자기 아내에게 하듯 세탁을 시키더니 술값 5엔만 주게 하고 졸라댔습니다. 부인이 있는 것을 모조리 털어 60전을 주니 이것을 돈이라고 줘? 누굴 바보로 취급하나? 하며 폭행을 가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때 부인이 이런 험한 곳에서 나도 참을 만큼 참았으니 이제는 더 못 견디겠어요. 나는 나가겠어요. 하는 식으로 말했다면 마스잡기의 오랜 봉사 생활도 훨씬 이전에 종지부를 찍었을 것이었습니다. 마스잡기는 가슴이 메이는 목소리로 여보, 얼마나 아팠소 하며 부드럽게 말하였습니다. 부인은 베개에서 머리를 들며 미소를 띠고는 괜찮아요. 이 정도쯤의 박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고통을 생각한다면 하는 것이었습니다. 1956년 5월 마스잡기는 사회복지사업 공로자로서 후생 대신에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의 참석자 전원은 신주쿠 고행의 천황 초대연에 초청되었습니다. 마스잡기는 그 자리에서 표창받은 일동을 대표하여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그는 다음과 같은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 영광의 뒤에는 집에서 말없이 봉사해준 아내가 있습니다. 그 아내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기쁨과 이 영광의 절반을 아내에게도 나누어 주고 싶습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천황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함께 앉아있던 참석자 모두가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제2무로도 태풍 1961년 9월 16일 고우츠갱 무로도미 사키부터 기슈 서해안을 북상하여 오오사카 일대를 덮치고 호쿠리쿠 해안을 빠져나간 소위 제2무로도 태풍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태풍의 내습으로 마스자키가 고심을 거듭해 세웠던 건물 중에서 해안 쪽에 가까운 아브라함관, 도학고의 집 취사장의 요단 목욕탕은 해일 때문에 바다로 휩쓸려 나가 쇼에이강만 남았고, 박물관도 추녀가 기울고 지붕이 날아가 반파 상태가 되고, 게다가 마스자키 자신도 큰 파도에 떠밀려 바다로 끌려갔었습니다. 기적적으로 판자를 붙들고 밀리다 해변에 던져졌는데, 얼마 뒤 정신이 들어 쳐다보니 반 벌거숭이의 노파에게 위로부터 겹쳐져 있듯이 꽉 안겨 있었습니다. 그 노파는 그 근처 어느 어부가정의 86세나 난 노모였습니다. 이 노파가 태풍이 지나간 뒤 무심코 해변을 거닐고 있는데 이상한 물체가 보였습니다. 다가가 보니 그는 근처의 기독교 선생이었습니다. 어이구, 이 어찌 된 일이지? 저 마스자키 선생 아닌가? 이거 야단났구먼. 어서 의사를 불러야 할 텐데. 이분은 오랜 경험에서 순환 구조의 응급조치 요령을 터득하고 있었습니다. 곧 마스자키의 옷을 다 벗기고 자기도 옷을 벗어 그를 끌어안고 자기 체온으로 몸을 녹였습니다. 얼마 후 정신이 든 마스자키에게 젊은 처녀가 아니어서 좀 미안하구먼 하고 귓전에다 속삭이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목숨은 겨우 건졌으나 판자에 박혀있던 녹슨 못에 찔려 파상풍균이 들어갔는지 중태로 몸져 눕게 되었습니다. 보통 이 정도의 증상이면 회복하기가 어렵다고들 하나 마스자키의 위급을 전해 들은 원근각지의 사람들은 자진하여 헌혈을 제의해왔고, 불면 불유 의사들의 민첩하고도 적절한 응급조치로 또 한 번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졸업증서 1961년 11월 3일 가가와 도요이코가 창립한 사회복지법인 예수단에 속하는 각 시설의 직원 200명이 참가한 고오베시 교회의 김피라 산에서 1박 연수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그때 마스자키 소도이코는 강연 중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20몇 년 전 우리 집 근처에 F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개나 돼지를 도살하는 것을 생업으로 삼고 직업 탓인지 술 마시는 일과 도박하기를 밥 먹듯 하는 문란한 생활로서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가까운 곳에 살고 있는 나에게도 애꿎은 봉변이 아무 때나 날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이 F에게 16살 난 큰딸이 있었는데 그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 어째서인지 F에게 물었습니다. 쿠시모도의 요정에 30엔으로 팔아넘겨 그 돈을 술로 탕진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30엔을 마련하여 그 요정으로 딸아이를 찾으러 갔습니다. 그곳 주인은 그 처녀에게 상당한 미천이 들어갔다고 하며 120엔은 가져와야 보내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할 수 없이 나는 기독교의 목사요. 거짓말은 절대 하지 않소. 잔금은 나중에 보내드리겠소. 하고 그 처녀를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지금의 120엔과는 달리 그 당시 나에게는 좀처럼 마련하기 어려운 돈이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그는 술로 인한 살인미수로 아이들 6명을 남겨둔 채 감옥에서 복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세를 지불하지 못하니 그 가족은 집주인으로부터 쫓겨나 갈 곳도 없게 되었습니다. 나는 가족 전부를 맡아 돌보기로 했습니다. 이웃 사람들은 선생님은 마치 폭탄을 끼고 계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 뒤 F의 처 K는 후두결핵과 장결핵을 앓다가 우리 내외의 간호도 보람없이 죽고 말았습니다. 나는 그 시체를 내 손으로 화장을 해서 내가 만든 노지미가 오카의 묘지 납골당에 그 유골을 안치했습니다. F는 얼마가 지난 4년 후 보석이 되어 가출옥을 했습니다. 어느 날 나를 찾아와서는 오른쪽 새끼손가락을 자른 것을 내놓으며 저는 지금까지 선생님에게 너무 패만 끼쳤습니다. 이번에야말로 괘씸해서 술도 끊겠습니다. 그리고 사람 구실을 하겠습니다. 착실하게 장사해서 선생님 은혜에 보답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선생님, 제 보증을 한 번만 서주실 수 없으시겠습니까?
하고 간청하였습니다. 내가 이 종이에 도장 한번 찍어줘서 이 사람을 올바른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면 하는 생각에 자네가 손가락을 끊으면서까지 굳은 약속을 해주니 하고 부탁하는 대로 도장을 찍어주었습니다. 그것은 3,000엔 차용증서의 보증인 도장이었습니다. 얼마 동안 F는 좀 착실한 듯 하더니 또 술로 실패를 하고 나에게 보증의 책임만 안겨준 채 행방을 감추고 말았습니다. 풍문에는 홋카이도에 가 있는 것 같다는 것이지만 이래저래 고민하던 나머지 효오곡갱 가와라기 무라에 살고 있는 가가와 도요이코 선생을 찾아가 자초지종을 털어놓고 의논했습니다. 선생은 가만히 내 얼굴을 들여다보더니 껄껄대고 웃으시면서 마스자키군, 자네도 이제 제법일세 하시며 그의 손으로 내 손을 부드럽게 쥐시고 자네에게도 졸업증서를 줄까? 여보게, 그리스도의 사업이란 기만도 당하고 협박도 당하며 사랑하는 자로부터는 배신을 당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네. 자네도 이제는 아주 제법이야. 가만히 있어라. 자네에게는 아직 졸업증서는 일러 수업증서라고 하지 하시며 놀리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참 그렇군. 모든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속임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저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그 3,000엔의 보증 책임을 지기로 결심하고 가가와 선생께 인사를 하고는 떠났습니다. 선생은 말없이 가만히 팔짱을 낀 채 나를 바래다 주었습니다. 그 후 나는 7년간을 실로 살을 깎는 듯한 괴로움에 시달리면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나는 지난 9월 16일에 제2무로도 태풍의 지독한 재해와 더불어 나 자신도 중상을 입어 오늘날까지 안정을 취하고 있습니다. 얼마 후 10월 22일의 일이었습니다. 나에게 홋카이도로부터 낯선 청년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 청년은 나를 몹시 고통스럽게 했던 F의 셋째 아들 S군이었습니다. 이야기는 지금부터 2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F는 자기 부채를 나한테 떠맡기고 홋카이도로 도피하여 그곳 개척 농장에서 가난한 생활을 하다가 최후에는 중풍으로 죽고 말았던 모양입니다. 그는 병중에서 몰래 효송스러운 아들 S에게 얘야, 인과응보라고 옛부터 흔히들 말하더니 나는 기슈 미나베에 있을 때 마스자키 선생님에게 참으로 지독한 고생을 시켜드리고 폐를 많이 끼쳤다. 네가 혹 혼슈에 건너가게 되면 우선 먼저 기슈 미나베에 가서 마스자키 선생님께 인사를 드리고 내가 사과드린다고 전해다오. 그러고 너희들 어머니 유골도 마스자키 선생님께서 잘 보관해 두셨을 거다. 너희들 어머니의 산소도 둘러보고 오너라 하고 유언을 하였던 것입니다. 문서라는 것에 본래 겁이 많은 것이 나지만 이번같이 혼나고 놀란 적도 없습니다. 저의 책이 출판된 지 며칠 안 지나서 어떤 경로로 전해졌는지 F의 어머니 K의 소꿉친구였던 한 부인이 이 책을 보게 되었는데 그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읽어가는 중에 계란 이야기가 쓰여 있는 것을 보고 아, 이것은 K 여사 아들 이야기인데 하고 그 책을 홋카이도로 보냈으며 이 책을 손에 든 F의 셋째 아들 S는 이전부터 아버지에게서 늘 듣고 있던 미나베의 마스자키 이야기가 쓰여 있는 것을 보고 견딜 수 없어서 홋카이도로부터 달려왔던 것이었습니다. 그 수년 뒤 1947년의 일입니다. 마스자키 선생님께 대단한 은혜를 입었으니 꼭 보답을 하고 싶다는 아버지의 유언을 들은 아들들이 마스자키가 경영하는 아이노 소노 보육원 원아들을 위해 마이크로 버스가 필요하다는 소리를 듣고 버스 한 대를 기증하고 또 마스자키가 만 수천 권의 장서를 놔둘 곳이 없어서 굉장한 불편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아주 고급재를 써서 2층 건물에 도서실을 세워 아버지 유언의 일부를 이루어 드렸습니다. 그 후로 마스자키는 그 방에서 기거를 했다고 합니다.